어느덧 저도 30대 후반이 되었더라고요. 37살이니까. 그 말은 제 20대는 꽤 오래전에 끝났다는 뜻이기도 하죠. 지난 10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실패를 했고 많이 흔들렸고 생각보다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줬었더라고요. 그래서 20대의 저에게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었던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20대라면 조금 덜 불안하게, 조금 덜 조급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먼저 첫 번째, 20대는 인생 최고의 시기가 아니다. 우리의 20대는 너무 과대평가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20대를 굉장히 특별한 시기로 배우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SNS도 그렇게 보이죠. 20대는 늘 자유롭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꿈을 찾고 연애를 하고 또 직장을 얻고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기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 20대가 되기 전부터 은근히 기대를 하게 돼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20대가 되면 어떻게든 내 길이 찾아지겠지. 나도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겠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각자의 세상의 주인공이니까요. 근데 막상 20대를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현실이 많이 달랐어요. 돈은 없고 경험도 없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라요. 주변을 보면 하나둘 자기 길을 찾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인 것 같고 뭔가 세상에 혼자 던져진 기분이 들기도 하죠. 돌아보면 20대는 화려한 시기라기보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요즘 20중기라는 말도 생겼던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20대는 두 번째 사춘기가 오는 것 같거든요. 몸은 이미 어른이 됐는데 마음은 아직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되게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남들이랑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게 돼요. 20대의 저는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20대가 뭔가를 절대 잘 해낼 수가 없는 시기잖아요. 처음 해보는 거 투성이니까요. 첫 취업, 첫 퇴사, 첫 실패, 첫 사회생활, 그리고 처음으로 부모님 없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삶. 그러니까 흔들리는 게 당연하고 잘 해내는 게 더 이상해요. 오히려 이때 내 방식대로 도전해서 실패해본 경험이 없어버리면 정작 책임질 게 많아진 30, 40대에 아무것도 도전해보지 않은 채로 또 실패의 데이터가 없는 채로 그렇게 어른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뉴스 컨텐츠의 댓글을 보니까 좋아요가 10,000개 이상이 찍힌 댓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 23살인데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세상 모두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하는 것 같다. 이 댓글에 10,000명이 넘게 좋아요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20대에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여요. 아니 그런 사람만 보이는 거죠. SNS를 열어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래요. 누가 좋은 회사를 들어갔고 누가 사업해서 잘 나가고 누구는 빨리 자리 잡았고 누구는 집을 사고 누구는 차를 사고 그런 게 막 보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결과만 보고 있었구나. 누가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또 누가 사업해서 잘 되고 그런 걸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거의 보지 못한 거예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있고 또 가족 문제로 엄청 힘들어하고 있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이 20대인데 방향을 모르겠고 또 불안하고 조급하고 내가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20대는 인생을 완성하는 시기가 아니니까요. 그저 재료를 모으는 시기죠. 두 번째, 미래의 나를 위해 현재에 집중한다. 너무 당연한 말 같죠? 근데 저는 이게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왜 나는 이걸 20대에 몰랐을까? 일종의 선택법이에요. 예를 들어 중요한 선택지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미래의 나는 지금 이 선택을 고마워할까? 이럴 때가 있죠. 운동에 가기 싫은 날, 회사에 가기 싫은 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일의 나는 뭘 원할까? 내일의 나는 오늘 운동을 포기한 나를 좋아할까? 오늘 할 일을 미룬 나를 고마워할까? 오늘 감정에만 휘둘렸던 내 모습을 좋아할까? 아마 아닐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건 기어코 내일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람 일이란 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만 사냐? 그쵸. 근데
내일 갑자기 사고사를 당할 확률보다 오늘과 똑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깰 수 있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더 높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자주 잊고 살아요. 오늘의 내가 만든 선택은 결국 내일의 내가 감당하게 돼요. 그 증거가 지금의 우리죠. 내가 오늘 조금 힘든 선택을 하면 그 결과 역시 내일의 내가 받아요. 우리는 이미 수천 일을 그렇게 학습했죠. 그럼 만약 내일 말고 3년 뒤에 나는 뭘 원할까? 3년 뒤에 나는 지금 운동을 시작한 나를 좋아할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나를 좋아할까? 지금 포기하지 않은 나를 좋아할까? 대답은 늘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재밌는 건 3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느새 그 미래의 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깨달아요. 아, 고맙다. 그때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때 공부를 해줘서, 그때 책을 읽어서, 그때 그 경험을 해줘서.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깨닫죠. 아, 후회된다. 그때 공부를 좀 더 해둘걸. 그때 그 경험을 좀 해볼걸.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선택은 오늘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선물이죠. 그 미래의 나를 위해서 현재에 충실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현재를 즐길 수 있는 거죠. 참아내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한 거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오늘이 미래를 만든다. 수없이 들었던 명언 같은 이야기죠. 이게 진짜라는 걸 제가 20대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내 시간을 아껴줬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세 번째, 어느 순간 성공을 쫓는 방식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저는 지금도 성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인간인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근원적인 욕구예요. 우리가 타인과 더불어 살지 않고 혼자 외딴 곳에 떨어져서 산다면 모르겠지만 사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할 거예요. 돈, 명예, 인정, 존경, 올바름, 도덕심, 이 모든 것들이 타자의 욕망들이죠. 문제는 사람마다 욕구와 결핍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성공이라는 단어에는 무수히 많은 각자의 욕망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돈을 많이 벌어서 대단한 사람이 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구나 유명해지고 싶지 않으며 누구나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느끼는 욕망은 단순히 부자 되기, 돈 많이 벌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위선적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돈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사람마다 어떻게 벌고 싶은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누구나 성공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공하고 싶냐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인정받고 싶냐가 달라요. 누구는 방법은 어찌됐건 그냥 숫자만 높으면 장땡, 매출이 얼마, 연봉이 얼마, 이거면 장땡이에요. 근데 누구는 의미 있는 일로 성공하고 싶어요. 이게 나한테 가치가 있는 일인가? 누구는 내가 만들고 내가 일구어낸 일로 성공하고 싶어요. 또 누구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로 성공하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어떤 욕구를 채우고 싶은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떠드는 표준화된 성공 방식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기억꼭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간 좋은 회사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나오고 분명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오고 이 정도 연봉이면 나쁘지 않고 조건도 괜찮은데 도저히 오래 다닐 수 없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죠. 사회가 심어놓은 성공이라는 비정상적인 기준을 우리는 지금까지 쫓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성공의 방식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진짜 내가 가진 욕구가 뭔지 알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이 온전한 행복으로 가는 방향이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되는 게 진짜 어른이 되는 게 아닐까요? 네 번째, 채우는 능력만큼 만족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돈이 조금만 더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고 집이 조금만 더 크면 만족할 것 같고 몸이 조금 더 좋아지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고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되면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금만 더가 끝이 없더라고요. 무언가를 채우는 능력도 너무 중요해요. 돈 벌려고 노력하고 집 사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채우는 능력도 너무 중요하지만 만족하는 능력은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족한 것에 집중하면 가진 것을 잃고 가진 것에 집중하면 부족한 것을 얻게 된다. 우리가 부족한 것만 보기 시작하면 이미 가진 것들이 너무 당연해져요. 건강도, 가족도, 친구도,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계속 부족하게 느껴져요. 반대로 이미 가진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멀리 갈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채우는 능력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인생은 장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웠으면 오래 가져가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가진 것에 만족하는 능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우는 힘과 만족하는 힘이 같이 있어야 진짜 삶을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부족한 것만 보다 보면 행복을 너무 목표 달성 이후로 미루게 돼요. 부족한 것도 당연히 채워야죠. 난 지금 사는 걸로 만족해? 이러는 사람이 알고 보면 제일 음흉한 사람이잖아요.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거고 그걸 지키는 능력이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철저하게 나를 위한 선택인 거죠. 감사일기 쓰고 우주의 힘을 빌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 걸 지키기 위해 또 다음 목표를 기분 좋게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거죠. 마지막 5번째, 나에게서 도망치지 않는다. 이건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20대에 저는 늘 바빴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늘 새로운 목표를 세웠고 계속 또 높은 곳을 향해 달렸어요. 그때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저를 포장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저는 열심히 살았던 게 아니라 어쩌면 계속 도망치고 있었던 거죠. 제 자신한테서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했어요. 뭔가 사회적 인정을 받는 성과가 없으면 내 가치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계속 움직였던 거예요. 더 일하고, 더 배우고, 더 증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경험을 한 거죠. 분명히 이전보다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있는데도 행복하긴커녕 불안이 점점 더 커져요. 그리고 이 불안이 커지다 못해 불만으로 이어져요. 왜 이거밖에 못하지?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되지? 열등감에 찌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크게 이루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문제를 찾으니까 환경을 막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할 때도 이 사업은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반복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환경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나에게 불안을 주는 게 환경이 아니라 나구나. 좋은 회사 가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돈을 벌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남들이 인정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환경은 바뀌었는데 나는 그대로였으니까. 물론 더 좋은 회사, 더 큰 돈을 벌었으면 달랐겠죠. 내가 도망치고 있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성공을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인정을 못 받아서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나한테서 온 거더라고요. 내가 나를 불안하게 하고 있던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건 너무 쉬운데 나를 이해하는 건 어려워서 자꾸 도망치고 있던 거죠. 나를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면 쉽게 느껴지는데 내 열등함과 치부를 마주한다. 이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의식에서 거부하거든요. 칼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를 두고 그림자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외면하는 자신의 모습. 저는 오랫동안 제 그림자를 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 비교하는 마음, 실패가 두려운 마음,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계속 숨기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없어 보이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안 보이니까. 근데 숨길수록 더 추잡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나는 완벽하게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반대로 그래 이런 찌질한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지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편해졌어요. 이걸 왜 지금 알았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말이죠. 물론 저는 여전히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불안하고 지금도 비교해요. 여전히 실패가 두려워요. 다만 예전과 다른 건 이제는 그런 제 모습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도 저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20대는 절대 무언가를 이루고 성공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신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 내 실패의 데이터를 모으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면 또 뭔 현실감 없는 소리냐고 하겠죠. 근데 저는 이게 현실적인 생각인 것 같거든요. 인생은 빨리 답을 찾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글로벌 교육회사 갤럽에서 주최하는 강점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인지심리학자로 너무 유명하신 김경일 박사님 강연을 들었어요. 저도 젊은데 저보다 더 젊은
지금의 20대들은 이 김경일 박사님이 말하셨던 피셜로 수명이 최소 150살 이상이래요. 또 박사님이 우스갯소리로 하셨던 얘기가 90년대생 이상부터는 안 죽는데요. 물론 그때까지 살아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100세 시대인데 20대에 뭔가를 이루고 또 못 이루면 비참해지고 그러는 게 얼마나 웃기고 슬퍼요. 늦어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은데 아무 생각 없이 늦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서 후회하진 말아야겠죠. 뭐라도 하면서 후회하고 할 거라면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제대로라는 말은 무작정 열심히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 제가 늘 말하는 나만의 업의 방향. 제가 만약 20대로 돌아간다면 오늘 말했던 이 5가지를 진짜 저에게 말해줄 것 같아요. 물론 사람 마음은 다 다른 거니까요. 제 얘기에 공감이 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20대 친구들한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지금의 고민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이미 20대를 지나온 분들은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는 말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진짜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요즘에 20대들이 뭐 수능 못 치고 이러면은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요. 난 진짜 너무 안타까워 진짜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또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지만 그게 없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끝이 아닌데 너무 아쉬워. 주변에 되게 옳고 좋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그거를 담당하는 게 사실 시민의식이거든요 결국. 왜냐면 어느 한 사람이 그걸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전체화되진 않거든. 네, 시대적 흐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시대를 관통하는 철학 그런 것들이 딱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정신분석 쪽에 그 철학자가 이 붐을 딱 탔으면 좋겠는 마음이 확실히 있어. 그리고 출판사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진짜 감이 좋은 출판사는 진짜 시대를 읽으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왜 출판사인데도 잘 됐겠어. 돈 못 버는 출판사 얼마나 많은데. 출판사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너무 갇혀서 그렇거든. 네. 너무 아는 게 너무 많아졌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큰 출판사들은 이 시대를 읽어버리거든. 정말 잘 사용하는 거지 그 아이. 이 업도 시대를 잘 타서 만나야 그렇지. 뭔가 그게 맞아요. 이어지니까. 운이야 진짜. 자기가 잘하는 업이 네. 이 시대상에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야. 또 그런 것도 있어. 이 유행 같은 거는 계속 돌고 돈단 네.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계속 잡고 있으면 물론 빨리는 안 될 수도 있어. 뭐 운 좋으면 빨리 만나겠지. 근데 빨리 만난다는 말은 빨리 끝난다는 소리거든. 맞아. 트렌드는 계속 변하니까. 또 반대로 내가 하나를 계속 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내 시대가 온다는 소리랑도 똑같은 거니까 각자의 속도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제 사람이란 게 그걸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버텨내고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나는 필요하다고 봐. 자기만의 논리. 그 버텨내는 거 누가 몰라. 근데 버텨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한 거지. 근데 나는 그런 부분에서 내 욕구나 결핍을 하는 게 가장 우월하다고 본단 말이야. 뭐든지 이길 수 있는 논리, 무적의 논리. 정신 승리할 수 있는 논리잖아 이거는. 맞아요. 나 진짜 내 거니까 이거. 누가 뭐라 할고. 그거 뭐라고 나는 이런데. 진짜.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너가 더 안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게 논리로 치면은 지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고 참 정신 승리하는 거지 한마디로.